그 다음으로 정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법은 1662년에 제정된 법이고요. 그래서 정주법은 교구를 단위로 빈민법이 시행되면서 교구 제정 능력에 따라 교구별 구빈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빈민들이 그 교구 이동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1662년 정주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요. 이 정주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빈민들이 다른 교구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그 교구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주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빈민법이 교구 단위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빈곤 문제를 지역 단위로 해결하고자 해왔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주법은 속지주의 원칙의 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핀햄랜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핀햄랜드법은 1795년에 제정된 그 법인데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시기에는 산업혁명 이전 농경사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사회 시기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이동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 공장에서 노동력이 필요해지게 됨에 따라서 인구의 이동을 억제하려는 규정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인구를 그 도시의 그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이제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농촌에 있는 그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시켜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이동을 억제하려는 규정들이 계속해서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는 과도기 상태, 그러니까 산업사회와 농경사회가 이제 공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업사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또한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구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나타난 제도가 1795년에 제정된 스핀햄랜드 법입니다. 스핀햄랜드 법은 버크셔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버크셔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지역의 이 스핀햄랜드 법의 특징은 그 지역의 식량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였습니다. 최저 생계비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최저 생계비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핀햄랜드법에서도 이런 그 버크셔 지방의 식량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부조하고 가족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보조액도 증가하는 일종의 그 임금 보조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스핀햄랜드법은 생존권을 보장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최저 생계 보장의 의미를 지녔지만 심각한 역효과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효과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임금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빈민들의 노동 동기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빈민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 그 빈민들의 어떤 임금 소득을 스핀햄랜드법이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락된 임금만큼 스핀햄랜드법에서 이러한 그 임금 소득을 보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조를 받아야만 최저 생계가 가능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절대왕정 국가의 농경사회와 산업화 초기에 빈민을 구호하는 동시에 노동과 임금을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